생활인의 시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 인사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크로 브랜드인 포이보스의 시계로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뛰어난 품질이나 디자인으로 제 마음을 공략해온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많았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의 1위는 언제나 포이보스였습니다. 포이보스가 시계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여서가 아니라 항상 독특한 감성의 시계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경험한 마이크로 브랜드이기도 했고요. 재작년에 세이코의 터틀을 사려고 했던 돈으로 포이보스의 웨이브 마스터를 샀던 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 터틀을 샀더라면은 저는 지금도 세이코의 팬을 자처했을지 모르고 저희 채널이 세이코 시계 리뷰 전문 채널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웨이브 마스터에 너무 만족했던 경험 때문에 저는 포이보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을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결정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터틀 대신에 웨이브 마스터를 고를 겁니다. 저는 꼭 포이보스가 아니더라도 응원하는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 하나 정도를 정해가지고 그 회사의 제품과 발전사를 쭉 따라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시계 매니아나 팬이 자기 회사를 차리고 어떻게 자기 꿈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지 지켜보신다면 시계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 저희 채널과 포이보스는 새로운 할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포이보스 홈페이지에서 SHW10이라는 저희 채널 전용 할인 쿠폰을 활용을 하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가의 1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고 저희 채널은 소정의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매를 통해서 저희 채널에 발생한 커미션은 일단은 노생활님과 맛있는 거 좀 사먹고 남은 돈은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오늘 보여드릴 이글레이 GMT는 저희 채널에서 최초로 리뷰하는 포이보스의 쿼츠 시계입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오토매틱 다이버 시계들은 열심히 만드는 편인데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중저가 쿼츠 시장은 포기하는 경향이 다소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이보스는 그러한 경향에서 예외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계는 포이보스 최초의 GMT 시계이기도 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해외 영업, 장거리 연애 등의 이유로 멀티타임 시계가 필요하신 분들, 그러나 저희 채널이 밀고 있었던 에어맨은 별로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이보스답게 스펙에 비해서 이번에도 가격은 착한 편입니다. 정가가 200불인데 쿠폰을 적용하면 180불이 되고요. 관부가세 18.8%를 포함해서 예상 총 지불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20만원대 중반이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한 300m 방수시계 가격으로는 아주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포이보스도 인지도가 올라갔는지 신제품을 출시하면은 너무 빨리 팔려나가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시계를 사용해보고 원고를 쓴 다음에 리뷰를 촬영하는 저희 채널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글웨이 GMT 같은 경우에도 출시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초도 생산 물량 500개 중에서 10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도 몇 주 안에 품절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여러가지 색상이 나와 있는데 저는 검은색에 금색 인덱스와 시분침이 들어간 버전이 제일 고급스러워 보여서 그 조합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무브먼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론다사의 515.24H 무브먼트가 채택이 됐습니다. 통상적인 시계의 시분침에 더해서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GMT 시침이 추가되어 있는 쿼츠 무브먼트입니다. 배터리의 기대 수명은 3년 9개월 정도입니다. 한 달 사용 오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 범위 안에 있을 거고요. GMT 시계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쿼츠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글레이 GMT의 케이스 지름은 41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mm입니다. 쿼츠 모델이라서 두께는 12.1mm 정도가 되는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제 17.8cm 둘레의 손목에 착용한 모습을 보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손목에 어떻게 보일지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해서 83.4g으로 역시 쿼츠 시계답게 가볍게 나왔습니다.
러그의 너비는 20mm로 줄질에 친화적입니다.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는 러버 스트랩은 20mm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18mm로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이 원래 시계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GMT 시계니까 좀 더 항공 시계에 가깝게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 아마존에서 사놓은 9.99불짜리 브라운 색상의 가죽줄을 매칭을 했습니다. 이 가죽줄도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은 편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델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케이스에다가 대충 무브먼트랑 다이얼만 담아가지고 던져놓는 그런 시계가 아닙니다. 다른 이글레이 시리즈랑 분명히 다르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베젤이 유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70년대 슈퍼 컴프레서 시계 같은 느낌도 들고요. 바깥쪽에 얇은 고정된 베젤은 폴리시 피니쉬를 넣고 코인 엣지를 주변에 둘렀습니다. 러그의 선도 조금 더 강렬하게 만들었고요. 코인 엣지와 이 강인한 러그의 생김새를 보면은 오리스의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 같은 시계도 살짝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러그와 케이스의 측면에는 샌드블라스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2시와 4시 방향의 용두에 포이보스의 문어 로고를 다 양각으로 새겨놓은 게 재밌습니다. 2시 방향에 있는 용두로는 내부에 GMT 베젤을 회전시킬 수 있고요. 4시 방향에 있는 용두로는 날짜와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이어서 빈틈없는 방수 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시 방향의 용두가 다 풀리면 이제 용두의 움직임과 베젤의 움직임이 연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다 움직이는데 아쉽게도 클릭은 없습니다. 24시간마다 한 바퀴를 도는 GMT 바늘이 어느 시간대를 가리킬지를 베젤을 돌려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시 방향의 용두를 풀어가지고 반쯤 뽑아서 위로 돌리면은 날짜 조정이 되고 아래로 돌리면은 GMT 시침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에타 289이나 셀리타 SW330과는 다르게 점프아워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가는 GMT 시침입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다가 GMT 시침을 놓으려면 조금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걸 정확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지 시각을 정각에 먼저 맞춰놓고 GMT 시침을 조정하면 더 쉽게 정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용두를 끝까지 뽑으면 초침을 멈추고 일반 시계처럼 현지 시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용두 나사나 용두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다 문제없이 좋은 편입니다. 이 시계의 유리로는 살짝 돔이 들어간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3중의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얼이 유광이고 유리는 돔형이라서 빛에 의한 반사가 조금은 어른어른하게 생기는 편입니다. 베젤에는 눈금과 숫자가 교차로 선명하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원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다이얼과 만나도록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깨끗한 광택이 들어간 유광 다이얼의 바깥쪽으로는 금색의 철도 모양 챕터링이 로마자와 함께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올드라둠 야광 도료를 황금색 크롬 테두리로 둘러싼 인덱스들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6시, 9시, 12시 방향의 인덱스 모양은 다른 인덱스들과 구분을 해줬고 테두리 쳐진 날짜창이 3시 방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양보 없이 12시 방향에 커다란 문어를 프린트해 두었습니다만은 6시 방향의 프린트는 그에 비하면 간소하고 얌전한 편입니다. 굉장히 번쩍거리는 다이얼에 주사기 모양의 시분침과 롤리팝 모양의 초침을 매칭을 시켜서 중후한 느낌을 풍깁니다. 시분 초침 모두 금색에 잘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거칠게 잘린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매크로 렌즈로 확대를 하면은 다소 거친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GMT 침은 끝부분에 빨간색으로 강조를 주어서 다른 침들과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젤을 자세히 보시면 가격대가 다소 티가 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시계로 보이는 게 이 시계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고른 검은색 바탕의 금색 인덱스 버전은 상당히 비싼 시계처럼 보이고 중후한 느낌을 풍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침과 눈금의 일치 상태는 딱딱 맞는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심각하게 벗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구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계는 손으로 조립하는 부분이 많아서
쿼츠 시계의 경우 초침과 눈금이 완벽히 일치하는 시계를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꽤 비싼 시계들조차도 그레이마켓에서 사면은 대체로 이 정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초침과 눈금의 정렬을 예민하고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쿼츠 시계를 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스위핑 쿼츠 같은 제품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스몰 세컨즈 제품을 보시거나 아니면 매장에 가서 일일이 제품을 확인하고 시계를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보여드리는 토이보스 시계는 안타깝게도 국내 매장에서 취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야광은 슈퍼루미노바 올드라듐 도료를 골고루 15겹으로 발랐다고 합니다. 포이보스의 시계들이 전반적으로 야광이 괜찮은 편인데 이글웨이 GMT는 포이보스 시계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시계임에도 밝기와 지속력이 괜찮은 야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른 색상 말고 다른 색상의 모델에는 BGW9이라는 푸른색 야광 도료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색 야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은 폴리시가 되어 있고 주요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 도시들 사이의 시차를 케이스백에 같이 새겨놨다는 점입니다. 굳이 휴대폰을 참고하지 않아도 다른 곳의 시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서 월드 타이머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려고 한 모습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으로 딸려온 트로피칼 러버 스트랩의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항공시계의 느낌으로 이 시계를 연출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새 마이크로 브랜드의 다이버 시계들이 다 트로피칼 러버 스트랩을 기본으로 끼워주니까 이런 스타일의 시계줄에 좀 질린 면도 있습니다. 70년대의 슈퍼 컴프레서 다이버 시계처럼 연출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러버 스트랩이 스타일상으로 유리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클의 경우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샌드블라스트 피니시가 되어 있고 토이보스의 사명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괜찮은 준수한 버클입니다. 총평입니다. 토이보스의 이글웨이 GMT는 만만하게 차고 다닐 만한 튼튼하게 잘 만든 멀티타임 시계를 찾고 있는 분들께 크게 어필할 걸로 보입니다. 디지털 시계는 너무 조잡해 보여서 싫으신 분들이나 여행 중에 차고 다니시기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비싼 시계는 피하고 싶고 딱 그 중간에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만한 시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이보스의 신제품인 이글웨이 GMT 시계를 리뷰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오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